시작하겠습니다. 84회 문제입니다. 1번 재고자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평균법은 기초재고와 기중에 매입한 또는 생산한 재고와 별도 구분 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가정하는 원가의 흐름 맞죠? 기초랑 매입이 구분이 안 가는 게 평균법이에요. 제품의 기말 재고가 과속 예상되면 이익여금이 과대기 예상된다. 기말 재고가 과속 예상되면 여러분 이익은 과대기 예상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까요? 공식으로 보여드리면 기초재고, 그죠? 기초 플러스 매입이에요. 매입 마이너스 기말. 기말은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자,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기말 재고가 과속 예상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말 재고가 줄어들면 매출원가는 늘어나서 결국은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익여금은 과속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어쨌든 답은 1번이 맞는 거고요.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이 있고 개별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별법은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맞는 것은 1번. 2번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미교부주 식배당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죠. 자본조정에 속하는 겁니다. 2번이 틀렸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이다. 무상증자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본총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본총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3번 대손 충당금 관련된 내용이다. 자, 해당 내용을 반영한 후에 충당금으로 설정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전기 말의 매출 채권 잔액은 필요가 없는 자료예요. 전기 말의 매출 채권 잔액은 필요가 없고요. 전기 말의 대손 충당금이 18만원 있는 상태에서 15만원이 확정이 됐죠. 그쵸? 그러면 대변의 매출 채권 분개를 하면 대변의 매출 채권이 15만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충분히 있으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15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줄 겁니다. 됐죠? 전기에 대손 처리한 채권이 회수되면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어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만원, 차변에 현금 만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18만원에서 15만원 써먹었다가 만원이 되돌아왔으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4만원이 됩니다. 그죠? 18만원에서 15만원 써먹었으니까 3만원 남았죠. 근데 만원 다시 돌아왔으니까는 4만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기말 충당금 잔액이 21만원이 됐어요. 4만원짜리가 21만원이 됐다는 얘기는 17만원을 추가로 설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7만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정액법이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맞죠? 그쵸?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맞아요. 상당한 원가 절감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을 처리한다도 맞습니다. 영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도 당연히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절세를 고려를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형태, 그죠? 소멸되는 형태를 가지고서 선택을 해야지 절세를 갖고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이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해서 맞죠? 여러분 우리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하는 거 맞습니다.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는 것도 맞고요.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그죠? 영업의 손익이 아니죠. 잉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중대한 오류 수정은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잉여금. 중대하지 않은 게 영업의 손익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것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 맞죠? 틀린 건 3번. 자, 6번. 선의선출법에 의해서 재료비의 완성판 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재료비는 이게 중요한 거죠.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그럼 수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T자 계정을 그려서 재료비만 한번 해볼게요. 선의선출법이니까 기초가 들어가시면 돼요. 기초가 수량이 1000개. 가공비만 무조건 환산량이란 말이에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라고 했으니까 수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는 완성 수량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기말 수량이 들어가야 돼요. 기말 수량은 2000개 나와 있습니다. 2000개. 근데 완성 수량이 안 나왔어요. 완성 수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제품 계정을 그려서 제공품 계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기초 제공품이 1000개 있었고요. 1000개. 요번에 투입한 게 5000개 있죠. 착수분을 투입 수량이라고 그래요. 5000개. 그리고 토탈 60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미완성된 게 2000개가 있으니까 완성된 것은 4000개가 되는 거죠. 완성된 것은 4000개입니다. 여기 4000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품 수량을 계산할 줄 알아주시면 되죠. 6000개에서 1000개 빼주니까 5000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4번이에요. 7번. 원가 행태를 물었으면 고정비나 아니면 변동비냐 이런 거 관련된 문제죠.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거 변동비죠. 변동비. 조업도가 0이면 총원가도 0입니다. 그래서 변동비의 특징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같이 원가도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같이 제가 변하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0이면 얘도 0이 되는 거죠. 7번에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자, 8번 문제를 보실까요?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 배부 기준과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비를 오로지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거 맞습니다. 단계배부법은 배분이 끝난 보조부문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고요. 상호배부법은 배부 순서 틀렸네요. 배부 순서를 정하는 건 단계배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건물관리 부문 원가 발생 기준과 면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건물은 면적을 갖고 배부를 해주니까. 자, 9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하므로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있으므로 제품 원가 계산이 신속하다. 실제가 아니라 예정이죠. 예정 원가 계산. 다른 말로 정상 원가 계산. 실제가 아닙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동그라미 3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월별 계절별로 제품 단위 원가에 변동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고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처리 방법 중에서 매출원가 조정법은 재고자산에 배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제공품이나 제품 여기에 배부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매출원가 조정법이다 라는 말을 쓰죠. 자, 10번 단계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단계총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제공품 만원이 있습니다. 기초제공품 만원.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갈까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그리고 여기 제품 제조원가 들어가죠. 그렇죠? 제품 제조원가 들어가고요. 여기 기말 제공품 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말 제공품 2만원. 자, 이 제품 제조원가에다 플러스 뭘 더해주시면 돼요? 기초 제품 6만원 더해주시고요. 마이너스 기말 제품 3만원을 빼주시면 매출원가가 27만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제품 제조원가 플러스 기초 제품, 그죠? 마이너스 기말 제품 해주시면은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더해주시면 되죠. 24만원이 나와서 두 개 더해주시면 26만원이에요. 차변합계도 26만원이 돼야 되고요. 만원이 있으니까 단기총 제조원가는 25만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1번. 자, 11번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11번. 사업장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아요. 자, 건설업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 맞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맞죠?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가 뭐예요? 부동산을 빌려주는 걸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어요. 매매업은 부동산을 계속 팔고 사고 하는 거잖아요. 팔고 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지만 임대업은 그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등기부상 소재지가 돼야 된다.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가 아닌 것. 과세대상인 재화가 아닌 것. 일단은 뭡니까 여러분? 주식은 무조건 과세대상이 아닌 거예요. 비읍자 들어가는 거. 그러면 2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특허권은 과세대상이 무형자산. 네, 상품권과 주식이 과세대상이 아닌 겁니다. 미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로써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아래의 모든 재화 용역은 매입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시 잔존재화, 그죠? 예, 간주공급 맞아요. 직원의 결혼 선물로 시가 50만 원 상당에게 판매용 재화를 공급했습니다. 개인적 공급, 간주공급 맞죠?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에 전용을 했습니다. 면세 사업 전용, 간주공급 맞아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만약에 승용차에 그러면 비영업용 승용차가 돼서 간주공급이 맞는데 트럭이니까는 간주공급이 아닙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승용차에 그러면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트럭이니까는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네,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물었어요. 2배사 근년기니까는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 안 들어가죠.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금액 두 개 더해서 5,20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언제 받은 걸로 할 거냐. 잉여금 처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메모 한번 해보세요. 잉여금 처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잉여금 처분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고요.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로 하는 거 맞습니다. 3번이 애매해서 답에는 두 개가 답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장기할부 조건은 인도한 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뒤에 단서 조건이 있어요. 얘가 뒤에 단서 조건. 그래서 해답에는 1번과 3번이 옳지 않은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1번은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것은 잉여금 처분을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근데 3번은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 수입 시기는 인도한 날이다. 맞아요. 근데 뒤에 단서 조건이 붙어요. 단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을 계상을 했을 때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환입했을 때 환입한 금액만 수익금액에 포함한다. 뭐 이런 식의 단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단서 조건이 있는 문제는 좀 애매한 거죠. 일단은 가장 확실하게 틀린 거는 1번인데 해답에는 1번과 3번 두 개가 답으로 되어 있다. 뒤에 단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뒤에 단서 조건이 간단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기 할부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나와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단서 조건이 없어서 틀린 문장으로 답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84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